신이 내려와서 모든 직업의 연봉을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 자유가 생기잖아요. 선택할 수가 있지. 네, 이제 뭐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든 남들이 생각할 때 워라밸이 안 좋은 직업이든 급여가 똑같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선택을 할까 하니까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늘을 감동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 당일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는 억만장자.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호기롭게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 떠난 용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반대에도 회사의 사표를 던지고 유학길에 떠났다가 돌아와 수능 영어 영역 강사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인터뷰 힘터뷰입니다. 오늘은 학원가에 떠오르는 샛별 수능 영어 영역 큐쌤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요즘 수능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요하셨잖아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힘 내가- 인터뷰 힘으로 강요하셨. 힘으로 강요했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제가 사실은 억지로 나오라고 한 건데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참 배울 게 많은 친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큐쌤은 한 15년 정도 인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힘터뷰님 만났고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아재 30대가 됐으니까 네, 진짜 세월이 네,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수능 영어 영역 이렇게 강사가 되실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힘터뷰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유가 학원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제가 학원 강사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제가 듣기로 네. 우리 대기업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이제 뭐 H사, P사에서 제가 근무를 뭐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왜 그만두고 지금 이쪽 길을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나 뭐 대학생 때 꿈이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대학에 취직을 해서 남들이 이제 인정해주는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대학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서 잘 지내는 거를 목표로 그쵸. 공부를 하죠. 대학생 때도 놀고 싶지만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지금은 영어 강사지만 제가 또 이제 중국어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중국어에서 취직하려면 이제 HSK 그것도 했었고 각종 자격증 이런 거 하느라 취준 생활도 굉장히 조금 열심히 했었고 그 와중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슨사에서 근무를 이제 하게 돼서 사실 그런 회사에 최종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는 대학교 합격한 것보다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준 생활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부장님들이 좋아하는 신입사원 스타일.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일 열심히 하고 술을 좀 잘 마시거든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네, 가서 이제 소맥 말고 분위기 띄워주고 그런 직장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즘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치니까 학생들 말로 현타? 현타. 그게 좀 세게 딱 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 퇴사할 그 해에 이제 그런 현타가 와서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어쩌면 나보다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사실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가르치는 일이?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돈과 상관없이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워라밸. 그런 거랑 상관없이 24시간 중에 24시간에 일해도 행복한 일이 뭔가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이 내려와서 모든 직업의 연봉을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 자유가 생기잖아요. 선택할 수가 있지. 네, 이제 뭐 남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든 남들이 생각할 때 워라밸이 안 좋은 직업이든 급여가 똑같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슨 선택을 할까 하니까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영국으로 이제 대학원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들, 재수생들 맡아서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저도 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내가 한 목표를 평생 그것만 하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가치관도 바뀌고 하면서 네. 바뀔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현재의 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이제 학원 강사의 길을 선택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거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뭐 가족들 포함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아 미쳤다 그러지. 네. 저는 그래도 이미 결정을 내린 거는 제 스스로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래, 너가 정말 그런 뜻이 있다면 아낌없이 응원해주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네.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퇴사를 하고 이제 저는 영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영국에 갔을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참고로 저는 20대 후반까지 해외 경험이 없습니다. 다시 영어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 거고 그치. 또 이제 제가 영국에서 응용 언어학이랑 영어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응용 영어 발음도 어려워. 네. 언어학. 및 영어 교육학.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어국문학 전공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한국의 국어국문학과 전공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죠.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대학원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합격한 뒤에도 이제 대학원은 주로 수업과 과제가 토론 아니면 에세이 쓰기예요. 스피킹이랑 라이팅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해놓고도 라이팅 스피킹 공부하려고 거의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한국에서 사는데 꿈을 영어로 꾼다거나 영어로 잠꼬대하고 네,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영국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영국은 대학원이 짧아서 1년인데 저는 이제 예비 과정까지 포함해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럼 1년 반 동안 엄청 치열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예, 외국 생활 자체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도 좀 심하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나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그냥 졸업이 아닌 그래도 우수 졸업까지 할 수 우수 있는 졸업? 네.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노력의 뭔가 결실을 저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의 꿈을 꾸면서 그 공부를 해왔던 거잖아요. 저는 유학을 다녀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유학 생활하면 어때요? 정말 후회하지 않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해보고 다른 여러 나라 국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되게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한국 학생들, 유학을 온 한인 학생들이라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됐어요. 지금도 굉장히 서로 정말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고요. 지금도 연락해요? 아 그럼요. 저희 뉴캐슬 총동문회 사랑합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의미 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큐쌤이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마 고3 수험생들 또는 수능 영어 영역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새 수능 출제 경향이 어떤가요? 저 10년도 더 전에 수능을 봐가지고 이제-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그 힘터뷰님이랑 저랑 수능을 봤을 때는 영어 영역이 아니라 외국어 영역이었죠. 외국어 영역이고 그치? 지금 우리는 또 언어 영역이어서 언수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리도 수학으로 하나요? 요즘? 네, 수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재 인증했는데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힘터뷰님이나 저나 수능을 봤을 때는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이 상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그쵸. 상대평가는 뭐 지금 국어나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매년 1등급 커트라인이 바뀌죠. 다른 사람이 더 잘 보면은 내가 더 떨어지는 거고 그쵸. 그런 철저히 그런 건데 이제 영어는 아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90점만 넘으면 모두가 1등급. 90점. 네, 80점만 맞으면 모두가 2등급. 그럼 90점 넘는 사람들이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전체에? 작년 수능은 조금 쉽게 출제된 편이라서 12.7%가 1등급을 받았었어요. 10%가 넘네요. 옛날에는 제 기억에 한 4% 내외가 4%예요. 1등급이었는데 네. 근데 올해 뭐 최근에 치러졌던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한 4, 5%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제 혹시 너무 쉬운 수능이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도 많이 했고 어렵게 낼 거면 왜 굳이 절대평가로 바꿨냐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 난이도 수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밸런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1등급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절대평가는 쉬운 과목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평가원에서도 실제로 절대평가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치. 발표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어려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국어보다 어렵다. 호호호. 국어 비문학이 영어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공부 잘했던 이제 제자들, 대학생들 오면 해설지 보고 제가 빈칸 풀어보라 하거든요. 뭐 못 맞추더라고요. 요즘 수능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건가요? 이런 출제 경향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영어도 어쨌든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주어진 글을 올바로 들을 수 있고 주어진 글을 올바로 독해일 수 있는
그 영역을 물어보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고 주어진 글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냥 영어 시험이 아니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갔을 때 얼마나 대학의 수준에 맞는 아카데믹적인 글을 접했을 때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냐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단순히 단어만 알고 무슨 말인지 1대1로 번역이 된다고 해서 맞출 수 없는, 글도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문항 유형별의 풀이 전략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서 마냥 쉬운 부분이 아니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수능이 한 7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쵸, 이제 2달 조금 넘게 남았죠. 어떤 식으로 외국어 영역을 준비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개념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뭐 사람들은 좀 파이널이나 이런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이널로 다가올수록 실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본질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포함해서 영어도 수능이 다가오면 넘기는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모든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은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 암기. 제가 이제 아까 중국어도 공부했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문제집이나 이제 문법책을 사니까 그림책이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치.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중국어 단어만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영어로 써져 있는지 뭐 아랍어로 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단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모의고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단어 암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단어 암기도 암기잖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아도 단기 기억으로만 암기가 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치. 단기 기억으로만 들어가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단기 기억이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도. 그래서 마지막에 단어 암기는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막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단어장도 막 적고 외우고 하는데 이게 마무리로 갈수록 그래 난 단어는 이미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다. 네. 지금 마무리로 갈수록 처음 그 기초에 네. 더 충실히 해야 된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려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 위주로 좀 더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새로 만나는 단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단기 기억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몇 대 해야겠죠. 몇? 그걸 몇 대 몇 정도? 5대5로 하셔야 됩니다. 단어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넘기는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 문제풀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네, 뭐 별표 100개 써주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0순위입니다. 1순위도 아니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능이 199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뭐 2004년생, 2003년생이에요. 근데 수능은 나이가 훨씬 많죠. 고조선 때네. 네.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기출문제와 거기에 대한 정답도 발표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출문제들, 뭐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을 혼자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혼자서 공부해도 독학이 가능한 학생들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상위권은 혼자 공부하셔도 됩니다. 어떤 모의고사를 봐도 2개 이상 틀리지 않는 그 고수들은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목표인 학생들, 그렇게 올라가는 게 네, 목표인 학생들은 전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94년부터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혼자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최근 경향에 맞춘 그 기출문제들을 다 선별해서 단순히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라면 큐쌤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다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쌤은 딱 봐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몸매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아유, 아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한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아니.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첫인상이랑 다른 선생님이라고. 제가 수업할 때 좀 무섭게 합니다. 저는 주로 고3이랑 재수생을 만나서 바로 큰 시험이 앞에 둔 학생들이잖아요. 제가 더 마음이 급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졸거나 집중을 안 하면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너 나가라고. 나가라 그래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넌 나갔다 들어와라. 부드러운 이미지이실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부드럽습니다. 하나도 안 돼요. 네.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의 학생들한테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네. 본인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저한테 철학 두 가지는 이제 실력과 진심입니다. 실력과 두 진심. 가지가 학원 강사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이제 실력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학생들의 인생의 뭐 대학교라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대학교 졸업장은 2번 다니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 바꿀 수 없는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라 그 강사는 실력을 올려줘서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게 첫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영어를 잘하고 제가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거를 뛰어넘어서 이거를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저도 지금 밤잠 설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을 때 모든 직업이 똑같잖아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수입을 얻어내는 그게 모든 직업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월급을 누가 주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원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은 귀한 아들, 딸이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제 얼굴도 모르면서 저한테 이제 수강료를 내시면서 다니는 거고 저는 또 그 수강료를 통해서 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저희 부모님도 이제 굉장히 저 고생해서 키우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제 좀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그 수강료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래서 좀 더 무서운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그 돈이 절대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쵸. 그런 좀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저의 진심을 담아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실력과 진심 이 두 가지가 교육자로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필쌤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이나 되게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 많죠.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을 굳이 꼽자면 대학생 때 저를 만난 친구가 있어요. 대학생 때?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수능만 전념해서 가르치지만 다른 과목도 가르쳤어요. 뭐 토플이나 토익, IELTS 이런 시험도 가르쳤었는데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그냥 ABCD만 알고? 네, ABCD 알파벳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네, 주어, 동사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랬던 친구가 그래도 목표는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고 나는 영어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라는 목표가 확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무엇보다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단어 외울 때도 시간 내서 외우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가 그랬거든요. 양치질하면서도 양치질하면서? 그 화장실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나다니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항상 영어 듣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했어요. 그걸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는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친구는 다 했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친구가 있구나. 친구도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데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정말 꾸역꾸역이지만 다 해내더라고요. 힘든 건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했다는 거에서 되게 감명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처음에 이 친구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제 앞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가능한 걸. 그래서 사실 강사라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영감을 주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학생들 보면서 또 제가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지금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뉴욕 주립대? 네, 저보다 영어 더 잘할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준 것보다 그 친구가 노력한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제일 강사할 맛 나죠. 사실 저는 이제 잊혀져야 되는 존재인데 스승의 날, 뭐 제 생일, 해가 바뀔 때나 추석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잊지 않고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원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럴 때 제일 이 맛에 강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큐쌤이 학원 강사 하시는 거 말고도 더 나아간 큰 목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진 건 맞지만 그렇죠. 아직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좀 많거든요. 언젠가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저의 강의가 제공되어서 그 학생들의 꿈을 놓지 않게 하는 것도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출판도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 교재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그 책이 이제 출간이 된다면 한부모 가정이나 네,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멋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또 베풀고 싶은 그런 네.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뭐 그거 말고 또 따로 하고 싶으신 건 없어요? 지금 영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거요? 사실 제가 이제 회사 다니기 전에는 쇼핑몰 모델로 또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모델 맞아. 네. 지금
딱 봐도 뭔가 아니, 지금은 이렇게- 이제 늙어서 좀 망했지만 창업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아, 창업. 네,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이 인생을 좀 다이나믹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할지 몰랐던 것처럼 강사를 언제 또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는 또 옷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패션이나 화장품 이쪽으로도 화장품. 사업을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음.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수능 대박을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영상 끄시고 공부하셔야죠. 그러네.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걸 뭐 한가하게 이걸 보고 있어. 예. 그 수능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된 게 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하는 이 큰 시험은 바꿀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세 가지는 첫째는 안타깝지만 DNA입니다. DNA. 제가 그걸 느낀 게요. 저는 외국어 단어 암기하는 건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막 역사나 법 이런 거 외우라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때는 구사책을 보면서 이렇게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약간 같은 과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떤 시험에는 타고난 DNA도 중요하다. 근데 DNA는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DNA가 어디까지가 좋고 어디까지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시험 당일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제 두 번째는 수험 생활 당시의 환경입니다. DNA가 아무리 좋아도 시험을 준비하는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DNA도 발휘하기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고3이거나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그 가운데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거나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내가 DNA가 아무리 좋아도 그 DNA를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본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상태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지금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당일. 안타깝게도 수능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토익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은 매달 있거나 하는데 이 수능은 단 하루에 나의 19년 내지는 20년의 노력을 하루에 평가하다 보니까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아. 네, 그날 이제 배가 아프다거나 그날 뭐 전날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그러셨어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늘을 감동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감동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시험 당일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저도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이 목표다라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수능이라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학업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죠.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네, 예, 맞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힘듦을 이겨내는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부를 위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또 포기하는 희생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 때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법, 저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분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배울 게 많네. 네, 마침내 내가 또 이루어냈을 때는 이런 기회,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보기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학생들이 이제 내가 과연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한테 과연 뭐가 좋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19살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어쩌면 10대 마지막에 어른이 되기 직전의 시험이거든요. 통과 의뢰 같은 거지. 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멋진 어른이 될 거다.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고 자기 절제를 배우면서 좀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입시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은 우리 대한민국 학생 이 세계 어디 내놔도 다 살아남을 겁니다. 맞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큐쌤을 모셔서 좋은 얘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큐쌤이 진정한 교육자, 그리고 원대한 꿈을 갖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담비 같은 존재가 되는 선생님이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흰터브였습니다.